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떤 파이썬 개정판 8장 모듈과 활용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5절 랜덤 모듈 이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수 모듈인 랜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의의 수를 생성하거나 혹은 리스트 내의 원소를 무작위로 쓰거나 선택하는 그런 함수들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랜덤 모듈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 랜덤이라는 게 있어요. 이 랜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0에서 1 사이의 실수를 생성을 합니다. 이때 1은 포함하지 않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렌더 레인지라고 하는데 이제 지정된 범위를 줄 수 있고 지정된 범위 내의 정수를 반환하지요. 렌더 인트도 역시 지정된 범위가 있는데 A부터 B까지, 그러니까 A 이상 B 이하의 어떤 임의의 정수 n에 대해서 랜덤한 정수 n을 반환하는 것이지요. 셔플은 뭐냐 하면은 주어진 시퀀스 리스트 요소를 랜덤하게 섞어줍니다. 여기 보면 시퀀스가 인자로 들어가죠. 이 인자에 있는 시퀀스의 요소들을 랜덤하게 섞어주는 겁니다. 초이스는 뭐냐 하면은 이 시퀀스 안에 있는 임의의 요소를 선택하는 기능이고요. 샘플이 뭐냐 하면은 지정된 개수의 요소를 임의로 선택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게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게임에서 무작위로 풍선이 나오거나 터지거나 이런 것들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랜덤은 실제 프로그램이나 시뮬레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합니다. 자, 랜덤 함수는 0 이상 1 미만의 실수를 반환하고요. 랜드 레인지는 n과 m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인자를 받는데 이때 n 이상 m 미만의 임의의 정수를 반환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랜덤 모듈을 임포트할 때는 랜덤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져오고요. 얘를 우리가 이제 별명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rd라는 별명을 흔히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책에서도 그거를 쓸 거고요. rd.random이라 그러면 0 이상 1 미만의 실수를 반환을 합니다. 얘는 매번 실행할 때마다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rd.rand range 해가지고 1하고 7을 넣어주게 되면요. 1 이상 7 미만의 정수를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1부터 6까지의 수 있죠. 그거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얘도 매번 실행할 때마다 랜덤하게 반환되는 값이 바뀌어집니다. 이때 랜드 레인지에 인자를 0부터 10, 그러면 0부터 그죠? 10 미만의 정수 중에서 2의 배수를 반환할 수 있겠죠. 그죠? 얘도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값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and.randint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얘는 1하고 10을 넣었을 때 1 이상 10 미만의 임의의 정수를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1하고 10이 포함될 수 있어요. 이렇게 10이 포함되죠. 그죠? 예. 요런 일을 해주는 게 randint가 해주는 일입니다. 다음으로는 여러 개의 원소를 가지는 이 리스트가 있을 때 이런 시퀀스의 셔플링과 초이스 그리고 샘플링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num 리스트를 만들고요. 그 안에 있는 원소를 10, 20, 30, 40, 50과 같이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자, 이제 rd.shuffle 하면요.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랜덤하게 섞어줍니다.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인플레이스 셔플이라고 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값을 섞어서 그 자기 자신 자체 값을 바꾸어 주는 것을 인플레이스 셔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랜덤하게 뽑아주는 게 rd.choice입니다.
초이스를 하게 되면요. 임의의 값 한 개를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를 반환하고 싶다. 그러면 rd.sampling을 해줍니다. rd.sample 함수를 호출하고요. num 리스트를 넣어준 다음에 인자를 넣어주고 내가 몇 개를 고를 것이냐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3개를 고르고 싶다. 그러면 랜덤하게 3개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50, 20, 10이 추출됐죠. 혹은 10, 20, 30이 추출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랜덤하게 원소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쓰면 우리가 더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 연속적인 정수를 생성한 다음에 얘를 랜덤하게 섞어 가지고 그 내용을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우선 A를 만들어 주는데 얘는 리스트 레인지 해가지고 레인지 함수가 생성한 이 시퀀스를 리스트로 감쌉니다. 그러면 A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rd. 셔플하고 A를 하게 되면 역시 뭐라고 그랬죠? in place.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값을 섞어서 자기 자신의 값을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A를 출력해 보면 원래 있던 1, 2, 3, 4, 5, 6, 7, 8, 9 같은 순서가 1, 2, 7, 6, 8, 5와 같이 이렇게 셔플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능을 쓰게 되면요. 랜덤 번호 생성기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랜덤 모듈에 랜드 레인지 함수를 쓰면 0부터 100 이하의 정수 중에서 5의 배수 값을 임의로 선택해 가지고 리스트 형식으로 출력하는 이런 코딩을 짤 수 있고요. 1에서 10까지의 정수 중 임의의 정수 3개를 샘플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출력하는 이런 코드도 짜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랜덤 함수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실제로 랜덤은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가 만들어주는 이 랜덤 함수는 조금 더 정확한 용어로는 의사 랜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슈도 랜덤이라고 합니다. P가 있는데 P는 무금이라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슈도 랜덤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랜덤 값을 연속적으로 만들 때 사용되는 일종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n번째 랜덤 값을 xn으로 표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랜덤 값은 x의 n 플러스 1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x의 n 플러스 1을 만들 때 xn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x의 n이라고 하는 임의의 랜덤 값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a를 곱해주고 b를 더해서 모듈로 m을 해가지고 그 발생되는 값을 그 다음 번째 값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x의 n 플러스 두 번째 거를 쓰려면요. 이거는 a의 xn 플러스 1, 즉 얘를 갖고 와가지고 입력값으로 주고 동일한 b와 모듈로 m을 쓰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다음 랜덤 값을 반복적으로 생성해 냅니다. 자, 그러면 이 슈도 랜덤에서 AB는 뭘 하는 어떤 값을 쓰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임의의 값으로 이와 같이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랜덤 값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값인데, 근데 이제 임의의 값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 뭐 0을 쓰거나 1을 쓰거나 뭐 이렇게 너무 간단한 값을 쓰게 되면 실제 랜덤하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서 조금 큰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일반적으로 이제 홀수 값을 많이 쓰지요. 자, 그렇게 A, B를 써주고 모듈로 2의 31성 값을 m 값으로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x 값으로 new x를 만들고 그것을 반환해 주는 것이 슈도 랜덤이 해주는 일이죠. 그러면 슈도 랜덤에 초기 값이 있어야 되겠죠. 즉 앞서 봤던 x의 제로 값에 해당되는 게 있겠죠. 그거는 seed라고 합니다. 초기값, 우리말로는 씨앗값이라고 하는데 랜덤 값을 만들기 위한 초기값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요거를 여기에다 넣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x가 나오면 이 x를
랜덤 값의 입력으로 줘가지고 새로운 입력을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도 랜덤에 1103515245 이런 큰 값을 주고요. B는 1234,5를 줬습니다. 제가 임의로 준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시드를 100으로 주고 그 슈도 랜덤 함수를 이용해가 x를 얻고 그 x를 출력한 다음에 이 x를 가지고 다시 입력 값으로 줘서 그 다음 x를 출력해 보는 것입니다. 자, 실행시켜 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계속해서 새로운 랜덤 값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는 이 패턴을 보고요. 네, 그리고 함수만 알 수 있다면 이 a와 b 값을 역으로 계산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랜덤 값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의사 랜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랜덤과 비스무리한 함수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슈도 랜덤이라고 하는 값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포문으로 계속 돌려 가지고 찍어 보면 이런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씨앗 값이 달라지게 되면 이 값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씨앗 값을 뭘 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0을 줄 수도 있고 1을 줄 수도 있고 100을 줄 수도 있는데 가장 훌륭한 씨앗 값은 뭐냐? 현재의 시간을 씨앗 값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규칙성이 덜해지죠. 랜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예측하기가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씨앗 값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정한 값으로 주면 늘 똑같은 값이 만들어지거든요. 즉 규칙적인 패턴이 만들어지니까 이 규칙성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의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현재의 시간은 우리가 타임 함수를 가지고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시드 값으로 주면 랜덤 함수의 품질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시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로또 번호를 만드는 겁니다. 로또는 1에서 45까지의 임의의 정수 6개를 만드는 그런 규칙이 있죠. 자, 그러면 파이썬의 랜덤 모듈을 이용해 가지고 로또 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그리고 그것을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제가 제시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1에서 45까지의 정수를 리스트에 넣어야 되겠죠. 일단 우리가 랜덤하게 뽑을 수 있도록 어떤 번호 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우리 셔플 함수라는 게 있죠. 임의의 순서대로 섞어주는 함수. 그래서 얘를 섞어주고요. 섞었으니까 그 리스트에서 최초 6개만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자면 선택된 6개 항목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거죠. 그리고 이 리스트를 출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순서에 맞게 한번 코딩을 해보면요. 여기 나오지만 레인지 1 하고 45 해서 범위를 주게 되면요. 1부터 45까지의 정수값을 만들겠죠. 그거를 리스트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게 됐네요. 그죠? 두 번째 거는 얘를 셔플 합니다. 그죠? 임의의 순서대로 섞어주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얘를 앞부분 6개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소트를 하면 이 로또 내부의 값이 정렬이 되어 가지고 표시가 되겠죠. 자, 한번 실행해 보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결과가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할 때마다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로또 번호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예, 요거는 우리 코드를 직접 두드려 보면서 실행시켜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로또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는데요. 역시 리스트 레인지를 써서 1에서 45까지의 값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죠? 중간중간에 이와 같이 그 값들을 확인해 보는 게 프로그래밍을 할 적에 굉장히 좋은 코딩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결과를 확인해 보면 프로그램의 에러를 굉장히 줄이는데 도움이 되죠. 그죠? 자, 이제 로또
리스트는 이제 여기에 있는 랜덤 모듈의 샘플 함수를 씁니다. 이때 값을 몇 개 추출하느냐? 6개를 추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6을 써주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이 출력해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겠죠. 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소팅을 해가지고 그죠? 그 내부 값을 정렬하면 이렇게 크기 순으로 정렬이 되니까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항상 실행할 때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결과와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로또 번호를 만드는데 이제 매주 5개 랜덤하게 생성된 로또 번호를 얻고 싶어요. 그래서 5개의 로또 번호를 생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로또 시행사에서 발표하는 로또 번호를 출력할 때 우리 보너스 번호라는 게 있죠. 그래서 보너스 번호를 이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이 쉽게 짜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sys라고 하는 모듈이에요. 얘는 뭐냐면은 파이썬 인터프리트가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죠. 그러면 이 파이썬 인터프리트가 제공하는 변수 그리고 함수들을 직접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듈인데, 뭐 예를 들어 프레픽스라는 속성이 있다. 그러면 파이썬이 설치된 경로를 알려주고요. 버전은 파이썬 인터프리트의 버전을 알려주고요. 카피라이트라고 하는 속성은 파이썬의 저작권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패스라고 하는 거는 모듈을 찾을 때 참조하는 경로를 알려줍니다. 파이썬이 설치되면 내장 모듈도 설치되죠. 그럼 얘가 시스템에 어디에 있는지 그 패스 정보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실습을 할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코딩해 보겠습니다. import sys라고 한 다음에요. sys.prefix라고 하면 이게 뭐냐? 현재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파이썬의 버전, 파이썬 3.13이라고 하는 이 버전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가 뭐냐 하면은 이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인데요. 여기에 있는 역슬래시는 우리가 디렉토리 상에서 하위 디렉토리, 상위 디렉토리를 구분할 때 쓰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름해서 파일의 경로라고 합니다. 파일이 C 드라이브라고 하는 컴퓨터 디스크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런 정보를 경로라고 합니다. 시스템 버전이라고 하면 3.13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실행할 때마다 여러분이 더 높은 버전의 파이썬을 갖고 있다. 그러면 3.13보다 더 높은 값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더 낮은 값이 될 수도 있겠죠. 시스템 카피라이트는요. 파이썬은 여러분들이 무료로 개발하는 데 이용할 수 있지만 수정이라든지 배포를 위한 엄격한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 저작권에 관련된 전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이러이러한 저작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쓰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명령 프롬프트의 명령어를 쓰려면 경로 안에 있는 실행 파일들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 경로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시스템 패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어판에 고급 기능에 가서 시스템 경로를 확인해 보면 그 경로와 요 내용들이 일치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파이썬의 모듈을 가져다 쓰는 다양한 방법인데요. 임포트 모듈이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죠? 임포트 매스 한 다음에 리절트는 mass.square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스 모듈에 있는 함수라든지 클래스라든지 변수라든지 상수라든지 이런 곳에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모듈의 이름이 길 경우 import module as m이라 해서 별칭을 쓰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모듈 이름이 길거나 충돌을 피하고자 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쓰면 됩니다. import mass as m 이렇게 해가지고 m.sqrt 이렇게 써서
메스 모듈에 있는 sqrt 함수를 가져올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from 모듈 import function name 해서 이 모듈 안에 있는 펑션 이름이나 클래스 이름들을 내가 특정해 가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메스 안에 있는 sqrt나 exponent를 가져와 라고 했죠. 그러니까 sqrt를 쓸 때 여기다가 메스 점 요거를 써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from mass import square root 해서 square root를 여러분 코드 안으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 xp도 가져왔으니까 exponent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지정하는 것보다 싹 다 가져와, 전체를 다 가져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때는요, from module name import asterisk 해가지고 얘는 이제 all 전체를 지칭하는 메타 문자로 쓰이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모듈 안에 있는 모든 클래스 함수 변수를 현재 네임스페이스, 현재 작업 공간으로 가져와요. 근데 이제 이거는 현재 여러분들이 짜놓은 코드에 뭐 스퀘어 루트나 탄젠트나 맥스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충돌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전체를 다 가져와야 되겠다 싶으면 이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파이썬의 외부 모듈인데요. 여러분들 구글 검색창에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를 검색하면 됩니다. 이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것 말고도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오픈 AI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빅테크 회사들 그리고 작은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자체 패키지들이 있는데 그 패키지를 공개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약 60만 개 있고요. 배포된 릴리즈된 것들이 한 650만 개가 있고 파일은 1300만 개가 있고요. 여기에 기여한 사람들이 89만 명이나 되죠. 여러분들이 접속할 때마다 이 숫자는 점점 증가할 것인데요. 대표적인 패키지 중에 이제 numpy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썬에서 다양한 수학 기능들, 산술 연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이고요. 파이썬 패키지 중에 유명한 게요. matplotlib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뭐냐 하면은 이 파이썬 패키지 중에 플로팅을 위한 거예요. 이런 시각적으로 여러분한테 뭔가 정보를 줄 때 쓰는 거고요. 그 외에도 판다스 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는데 일종의 스프레드시트와 같이 데이터 분석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AI를 한다 그러면 텐스플로우 이런 것들을 쓰면요, 인공지능을 위한 모델 같은 것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죠. 이런 것들을 쓸 때는요, pip install tensorflow 라는 명령을 여러분들이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하면 됩니다.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요, pip install tensorflow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모듈 이름을 적어주면요, 파이썬 PIP라는 프로그램이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에 있는 이 패키지들을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쉽게 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버전이 안 맞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명령을 써서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다시 한번 pip install 이렇게 하면 원격지에 있는 패키지들을 가져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뭔가 텐스플로 같은 건 안 맞는 건 안 맞네, 그죠? 그러면 할 수 없지. 텐스플로는 빼고 작업합시다. 네, 이와 같이 원격지에 있는 넘파이라든지 매플로립, 판다스 그리고 관련된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어서 여러분 컴퓨터에서 깔리는 것,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파이썬의 다양한 패키지들을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파이썬을 강력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파이썬의 모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